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벨링 브랜지라는 회사입니다. 수십억 달러짜리 단백질 제국을 세운 곳이죠.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CEO, 다시 혼 데이븐포트가 있습니다. 과연 그녀의 성공 공식은 뭘까요? 보통 이런 거대 기업 CEO 하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을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학 전공자입니다. 아니, 사회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단백질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?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남들과는 좀 다른 CEO.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? 그녀의 독특한 이력,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녀는 프린스턴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. 비즈니스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? 하지만요, 바로 이게 그녀 성공의 핵심 열쇠였습니다.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?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까? 이런 질문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통찰력이 나중에 그녀의 모든 비즈니스 전략의 뿌리가 됩니다. 그녀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. 경제학은 너무 이론적이었어요. 저는 사람 그 자체,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매력적이었어요. 라고요. 바로 이거예요.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.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파고들었던 그 호기심이 나중에는 그 어떤 경영 이론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강력한 철학으로 다듬어졌을까요? 두 번째 파트, 사람이 먼저라는 그녀만의 성공 전략집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처음 시작은 의외로 재무감사였어요.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죠. 바로 마케팅. 네슬레 같은 큰 회사를 거치다가 2009년에 조인트 주스라는 곳에 합류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녀의 포텐이 제대로 터집니다. 굵직한 인수합병을 성공시키고 2014년에는 프리미엄 뉴트리션의 사장으로,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벨링 브랜지의 첫 번째 CEO가 되죠. 정말 착실하게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. 그녀의 핵심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문화가 바로 회사 성장의 연료다. 여러분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그냥 직원들한테 잘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좋은 문화가 없으면 회사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. 문화가 곧 실적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말만 그런 게 아니냐고요? 아니요. 숫자가 증명합니다. 바로 이 숫자, 24%. 그녀가 새로운 조직 문화를 쫙 깔았더니 2017년에 프리미엄 뉴트리션 매출이 글쎄 무려 24%나 뛰어오른 겁니다. 이건 문화가 복지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투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멋진 말이 어떻게 치열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 됐을까요? 세 번째 파트, 바로 단백질 전쟁에서 그녀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데이븐포트가 이 시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. RTD, 그러니까 바로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 시장이 on fire, 불타오르고 있다고 했어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녀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질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. 기회를 포착한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이 지금 단백질 쉐이크 시장이고 오른쪽이 이미 꽉 찬 다른 음료 시장이에요. 이 차이 보이시나요? 아직도 성장할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데이븐포트의 눈에는 이게 전부 기회의 땅으로 보인 거예요. 그리고 결과는요?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시장 점유율은 25%를 훌쩍 넘기면서 그냥 압도적인 1위고요. 더 많은 가정에서 이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. 소비 성장률은 말할 것도 없이 폭발적입니다. 한마디로 이 시장은 그녀가 완전히 장악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엔 CEO로서 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녀의 재무 관리 스타일을 좀 들여다볼게요.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굉장히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침묵이 있거든요. 이 극명한 대비, 대체 뭘까요? 그녀가 받는 돈을 보면요, 대부분이 월급이 아니라 주식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 주가가 올라야 자기 재산도 늘어난다는 거죠. 즉 CEO와 주주가 한 배를 탄 겁니다.
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길게 보고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. 근데 이런 기사를 볼 때가 있어요.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았다. 그럼 덜컥 겁나죠. 회사에 무슨 문제 있나 하고요. 하지만 데이븐포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이건 10BO-1이라는 계획에 따른 건데 쉽게 말하면 나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정해둔 스케줄에 따라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. 라고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. 오히려 투명성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까지 보면 어떠세요? 정말 똑똑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완벽한 경영자처럼 보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. 모든 것을 뒤흔든 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6,810만 달러.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. 이 어마어마한 돈이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툭 튀어나온 겁니다. 항목 이름은 법률 문제 관련 비용. 이 정도 돈이면 그 분기 실적을 완전히 뒤흔드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거든요.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돈인지 궁금해하죠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CEO도 CFO도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, 정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. 설명도 해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냥 침묵. 이게 말이 되나요?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최종 평결.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렇게까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리더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? 정리를 한번 해보죠. 다시 혼 데이븐푸트라는 인물. 한쪽 면을 보면 정말 비전이 확실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고 전략도 기가 막힌 리더입니다.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다른 한쪽 면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투명성에 대한 아주 큰 물음표를 남기는 거죠. 어쩌면 모든 걸 다 보여주기보다는 잘 통제된 이야기만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 리더가 정말 뛰어난 전력과 실행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낸다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던 것을 과연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? 실력과 투명성,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? 우리 시대 리더십이 마주한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